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세간에 저와 관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좀 사실과 다른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당사자로서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공지는 기자회견이라고는 알았지만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기자 간담회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제 생각을 정리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같이 직접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가지고 몇몇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순서는 어제 전문에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일선에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동기는 여러분들 다 공감을 했지만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고 그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은 지금 현역 장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지금 군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정말 우리 군대가 민정의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 현역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까 정말 박 대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개 숙인 현역 장교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치 일선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군대만큼은 다른 기관은 흔들려도 군대만큼 그 자리에서 제 몫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상은 이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안보를 희생해서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동맹군인 미군들도 우리 한국군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범지구적인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과 정예 한국군이 합쳐진 한미연합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이렇게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는 한 발짝이라도 한국군에게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강군이 2년 반 만에 스스로 밀령대라고 한탄할 정도로 전락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지휘권이 너무나 약하고 또 대적과는 흔들리고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군대에게 평화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다 보니까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만드는 것은 외교입니다. 우리 군대는 평화가 실패했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게 우리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다가 평화를 주입하다 보니까 정신태세는 이완이 되고
마치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 평화를 향하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포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 군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발언이 거듭되는 동안 우리 군대는 전쟁을 이기는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이긴 군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군대의 특성을 무시한 그런 인권이 무분별하게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군대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화해서 행동하는 게 리더십의 모토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어떤 일개소대가 작업을 하러 나갔는데 PTC 일과 종료가 되면 병사들은 자동적으로 네오방으로 들어가고 부대장과 선임하사들이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대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강군이었던 우리 군대가 이렇게 민병대로 전락한 것은 저는 가장 큰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임무는 군 통수권자를 찾아서 자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정치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의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9일 날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순간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대장이 보직이 없으면 자동 전역된다는 군인사법 20조 3항은 군에서 연관장교 이상은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20조 3항 조항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 정부는 강제로 저를 현역신분을 유지시켜서 군에서 군검찰에서 수사하고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리고 육군 대장을 포승줄로 묶어서 군사법원에 세움으로써 그것을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을 국민들은 공감병 갑질이라는 선전선동에 묻혀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도 다 외면했습니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그러한 와중에서도 많은 그 도움을 주고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님 같은 분은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박찬주 대장이 8월 9일부로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는 그 판단을 얻어내신 분이고 또 정진석 의원님이나 박상도 의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에게 관심을 표명해 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황교안 대표님을 비웠을 때 황교안 대표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황 대표님께 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 3심이 남아있으니까 3심이 끝난 후에 자유로운 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우연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그
제가 8월 9일 날 민간인 신분이 됐다는 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용이 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재판, 저와 저의 아내까지 재판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추후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저에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됐다는 사실과 또 그런 내용들을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본 검찰은 저를 불법적 이 장소는 목을 칠지언정 무릎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동서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사성 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그것을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공감병 갑질 조사에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지금 뭐 사법개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검찰개혁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소위 별건 수사. 그래서 저한테 뇌물과 그 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근데 뇌물죄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 김영란법은 제가 벌금 4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일부 국민들은 제가 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작전 사령관 할 때 어느 현역 중령으로부터 이런 고충을 접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한 90 되셨는데 6.25 참전용사예요. 한쪽 폐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한쪽 폐에 폐렴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간호하시던 노모마저 고관절이 골절이 돼가지고 허벅지 뼈가 골절돼서 같이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모를 동행할 수밖에 없는데 전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령관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대대장을 한번 더하게 해주시면 참 부모도 동행하고 자기 군생활도 더 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인사처장을 불러서 야, 이렇게 어려운 전후가 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고 주고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번 군 검찰 조사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저에 대한 그런 판결로 인해서 지금 군대 내에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전우를 다 외면한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동 좋아하기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개소대가 투입돼서 희생되더라도 그 한 명의 전우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군대가 이 전장에서 그 어려움에서 전우를 돕고 같이 생사를 넘나들며 싸우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00만 원 벌금 받은 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서 그 해당 중령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 그 노모가 자기로 인해서 우리 사령관님 이런 고초를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매일같이 울며 지내신다고 해서 제가 위로를 드렸어요. 이거는 어머님의 잘못도 아니다. 이거는 나라가 잘못된 것이다.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참 슬픈 코미디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이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가 거쳐간 공간, 이 작전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군단장, 수단장 모든 공간의 공감병들을 장기간 동안 뒷조사를 했고, 그래서 특히 공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떠난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접촉을 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전부 침대 봉쇄하고 왜곡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습니다. 나를 보좌하던 공간이 흡수 안 하니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육사 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 아니, 육사 폐지하고 이 공감병 갑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냉장고를 절도를 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임신을 구속했다, 제 아내를 연안장으로 대화하라, 공감병을 GOP로 유배보냈다,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혐의가 나온 게 뭡니까? GOP 유배반했다는 것은 제가 공감병들을 보니까 이 공감병들이 매일 공간에서만 있고 저희 가족은 서울서 왔다 갔다 이중살림 하지만 제가 출근하고 없으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감병들이 나중에 전역을 해서 친구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감병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앞으로 저희 보는 공감병들은 일주일 정도 전방에 가서 전선을 바라보고 북한군을 쳐다보고 군단의 현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전역해서도 좀 떳떳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GOP에 유배 보낸 거면 그럼 지금 GOP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은 다 유배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이라고 나온 감을 따라고 했다, 무슨 골프공을 주술하고 했다 하지만 사실 공단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다른 분들은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 부려먹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치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드는 거고 군합 때는 총 대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공감병은 공간에 편제표가 있기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 편제표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편제표를 수정해야 돼요. 그것은 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공간에 살다 보면 예를 들어 이 작사령관 할 때 8명인데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간에도 갈등이 있고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온 저희 아내가 위생관이나 또는 식품관이나 잘못되어 있으면 기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삼성장군 공간을 방문해서 참 내가 실망했어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지휘관 손잡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공간은 야간 지휘소예요. 지휘관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8시간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상황 대비했을 때 초동 조치를 실시하는 거예요. 공간에는 비밀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이 갖춰져 있고 즉각 출동이 가능한 차량도 대기하고 있고 즉각 출동이 가능한 헬기도 지름거리의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매일 잠자기 전 10시, 아침 6시 일어나서 북한군 동향을 다 보고받고 우리 아군 상황을 다 보고받고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최종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작전의 성공 요소는요 1시간 이내의 최종 조치에 결정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휘관이 1시간 내에 결심하는 것들이 바로 실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초동 조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공간에는 미군 장성이라든지 또 지역 뭐 기관장이라든지 또 군사 외교에 있어서 공간에서 상대편에게 어떤 이렇게 리셉션을 해주면 최고의 예우로 생각하는 게 우리 국제적인 군의 관례입니다. 근데 삼성 장군이 보니까 혼자 그 넓은 공간에 딱 한 사람 자기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다 어디 갔냐? 다 없어졌습니다. 넌 초동 상황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이 공개해서 죄송하지. 글쎄요. 뭐 되는 대로 해야죠. 군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와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위생관리나 식품관리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식품관리 못해서 공간에 쥐가 나오면 당연히 어른으로서 또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아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2가지 혐의로 뭐 기소가 됐습니다. 감금과 폭행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공감병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공정이 되고 있다가 이제 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감금이라는 것도 사실 그 베란다에 있는 화초에 뭐 물을 뭐 잘못 줘가지고 좀 야단을 치긴 했는데 뭐 나오면서 그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냉해를 뭐 얼어 죽을 뻔했다는데 그 제가 이작사령관에서 떠난 것은 9월 초기 때문에 또 해당 병사도 8월 말에 그 공간 생활이 좀 어려워서 복귀를 시켰기 때문에 뭐 진술이 맞지 않고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썩은 가위를 던져서 팔에 맞았다는데 이거 뭐 정확한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가족이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과일이 다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라봉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빨리 간부식당으로 보내든가 집무실로 보내서 수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썩어 있으니까 저희 가족이 좀 지책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쪽 썩은 거 이쪽 박스, 안 썩은 거 이쪽 박스 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팔에 곰팡이가 묻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과일을 사람 몸에다 던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 몸에다 뭘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들은 있다면 실제 헌병 기무 감찰에서 그거 파악 다 됩니다. 지휘관은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이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복에 곰팡이가 과일에 이게 묻었다는데 저의 가족은 공감병이 전투복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간에서 전투복 입고 생활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진술들이 있고 이게 마치 무슨 성추행 사건 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더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아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감병들을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물론 위생관리, 식품관리 잘못했을 때 야단도 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와 함께 위식을 하고 나가면은 꼭 들어올 때 공감병들이 좀 뭘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맘스터치에 가서 뭘 사갖고 오고 항상 먹을 거를 갖고 오고 배려하고 또 공감병 생일 때는 제가 또 다 데리고 나가서 KFC에 가서 파티도 해주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공감병들이 참 부럽다. 이거 사령관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감병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주알 부주알 얘기하는 게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만 저희 아들도 사실은 군대 가서요 폭행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었어요. 그때 저도 참 참담했지만 어머니인 저희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누구를 폭행하고 누구를 감금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 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 활동을 중지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임태훈 소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때 2017년 7월 30일부터 보도자료를 하루에 한 건씩 6개인가를 배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 절도범 박찬주 대장 군용물 절도범으로 구속하라. 어떻게 현역 육군 대장을 군용물 절도범이라고 특정을 합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어떤 병사가 비슷한 뭘 아마 군인권센터에서는 자기는 취재원이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면 여러분 취재원 없습니다. 가져가는 걸 보기만 했다 이런 진술을 받았어요. 그거는 제 개인 냉장고 세대입니다.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 김치 하나. 여러분 냉장고가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켰지만 제가 냉장고 하나, 냉동고 하나, 김치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렇게 그게 안 좋은 일입니까?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배포한 전문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회장님 네, 맞아요. 마이크 없어도 되죠? 네.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까지 박찬수 전 대장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언차 설명을 해오셨는데요. 오늘 회견을 하시는 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로 보이는데 오늘 기자회견 황교안 대표님 당 지도부에 인터뷰도 있었는지 듣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것도 요청 없었고 이건 자연인 박찬주의 이름으로 제 독단으로 장소와 시간, 내용을 결정한 것이고 다만 예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내용을 드린 게 아니라 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좋다. 그러면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대는 황교안 대표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들으신다고. 네. 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도중에 부인분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감동이나 이 폭행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인분께 해명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감금 자체 베란다에 화초에 물주다가 이런 사안들을 하셨는데 원래 조사에서 공감병들이 제대한 공감병들이 증언했던 것 중에 대장님 전 대장님 아드님이 휴가 나오셨을 때 설거지, 빨래
잔심부름 이런 걸 했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분께서 뭐 해명이나 설명을 다시 못하셨나요? 오늘 언급이 아예 없으시길래 제가 해명하시고요. 이것도 과장됩니다. 제 아들이 공군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에 방문한 게 1년에 한 2번 정도 됐어요. 공간에 방문한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빨래는 항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 빨래와 가족 빨래가 구분되어 있고 제 빨래는 규정에 따라 전투복과 모든 빨래를 물론 세탁기가 하는 거지만 공간명이 담당하고 나머지 가족 빨래는 저희 가족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인가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저희 아내가 없을 때 휴가를 나왔다가 그 빨래를 저희 바구니에 같이 군복이니까 담아놨던 것을 빨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잔심부름을 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공간의 구조가 몰라서 예를 들면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을 수는 있지만 뭘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공간에 방문할 때는 항상 공간명들 생각해서 통닭 몇 마리씩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제가 그 사진도 다 있어요. 법정에서도 제가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바베큐를 뭐 많이 뭐 시켰다 하는데 나중에 그 사진 한번 제가 공개할게요. 다 그 표정을 보면요 공간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바비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공감병 증언 중에 아드님 친구들하고 중간에 와서 맞습니다. 파티를 한 적이 있는 거죠? 네, 한 번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친구들이 이제 공군 병사들입니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친구들도 왔어요. 여자 친구가 아니라 이제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외 출장을 갔었고 그 기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사진이 있는데 다 같이 우리 공감병들하고 같이 바베큐를 한 겁니다. 같이 도와가면서 물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많이 했겠죠. 불을 피운다든가 뭐 그러나 그 음식은 내가 다 장만해주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온 여자애들하고 또 우리 공감병들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거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대장님 저기 혹시 그 영입 이제 명단에 오르셨다가 1차 명단 발표에서 보류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조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분들 반대가 좀 뭐 대다수였다 영입 시도했는데 이런 전이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때 마산에 제가 종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최고위원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뭐 제가 기분이 좋을 일은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제가 장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 대표님께 전화 드려서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결정하시라고 꼭 이번에 포함이 안 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뭐 한간에 나온 최고위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당 내부의 의사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질문이 안 나오고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30대가 반감을 저에 대해 갖고 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감병 갑질이라는 거에 성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30대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현역 병사는 저를 알아보고, 자기는 지금 전방에서 80mm 박격포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병사가 표현하는 그대로 얘기하면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참 대장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자기가 전방에서 좀 힘들게 하지만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20, 30대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마지막 어제 배포하신 회견문 마지막에 보면 원하지 않는다면 나설 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호하거든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 건지 선거에 안 나오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셔서 일단 표를 받아보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마지막이라는 좀 질문이 마지막이라는 어제 기자회견문 마지막. 네, 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쪽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받아주시지 않네요. 그 뜻은 그게 이제 뭐의 반환법이냐면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당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면 정말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데 제가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많은 거지. 그런 뜻입니다. 대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만약에 받아준다면 충남, 천안, 을로 내년 총선에 나가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참 정치 공학을 몰라가지고 오해를 했는데 제가 인재영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제가 무슨 비례대표에 무슨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라는 건 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저 아니어도 누군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디든지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동네에 훌륭한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가서 비례대표로 제가 신원식 장군한테 얘기했어요. 신원식 장군 당신이 가서 비례대표로 해서 싸워라. 나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계룡도 물론 저한테 말하는 분은 일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아까 회견 중에 공간에서 일했던 사병들 도중에 이제 중도 이탈한 사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이탈을 했었나요? 하여튼 지금 제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접한 공감병은 한결같이 중간에 떠나는 병사였습니다. 2개월 있다 떠난 병사도 있고 10개월 있다 떠난 병사도 있고 그 의사결정은 사실은 물론 사령관이 최종 결심을 합니다. 공관병이니까. 그러나 이제 공관장의 건의를 받고 또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그 공관병 간의 그런 또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본인이 뭘 잘못해서 어떻게 관용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간에 선발하는 것은 아주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군검찰 조사에서 저의 종교적 편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종교를 강요했다 했다. 원래 저는 공관병을 또 뽑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비흡연자,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 왜 기독교 신자냐면 기독교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같이 있으면 서로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병이 불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식적인 성회가 있다. 그럼 운전병이 자기 종교 행사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근데 저는 다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조사해 보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공관병들은 공관에 오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온 것이고 나중엔 자기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감병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의 부하고 저의 전우고 또 제가 아끼고 또 저를 위해서 헌신했던 공감병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감병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공감병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탈한 공감병이 몇 명인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내야 6명? 그건 제가 이제 사단장 때부터 이렇게 쭉 합쳤을 때 한 6, 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그럼 지금 법적인 그런 어떤 뭐 혐의가 이렇게 인정되냐 안 되냐 부분과 관계없이 그동안 뭐 공감병들한테 했던 그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저가 인간인데 뭐 완벽하진 않겠죠. 뭔가 뭐 결함이 있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할 그럴 수준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공간에서 아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해서 사령관을 모함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군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치 연상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유치원 때부터 자녀들 교육시키고 너희 아버지가 잘못하면 너희 아버지가 김일성 욕하면 그 신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인류를 파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는 아주 그 의도가 발선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대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군이 민병대 같은 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군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기 기자님. 제가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으시다. 한 3분만 더 받는 걸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 계시는 분 기소 중요 내용이랑 지금 재판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소 내용 두 개. 그리고 재판은 지금 공감병이 법정에 나오질 않아서 되게 공정이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공감병을 뭐 합의하라고 종용하라고 다녔다 이렇게 뭐 정확히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관여한 거 없고 제가 사후에 인지한 거는 이제 그 공감병이 이제 누가 누구냐 이게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알게 된 그 공감병의 주변 사람이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뭐 이렇게 뭐랄까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뒤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택에서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왔는데 저는 ROTC 7기입니다. ROTC고 저는 대한민국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리를 듣고 제가 택에서 왔습니다. 첫째,
아마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마 우리 장교 후보들은 저보다 오래입니다. 제가 아버지 7일이니까 우리가 6차 25개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권센터가 거기에 관계를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군인권센터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끔 의정부나 동두천에 갔다 오다가 그 국가와 쪽에서 보면 제가 그 저분들이 그 예비 훈련을 받고 나올 때 제가 꼭 차를 태웁니다. 차를 태워가지고 오늘 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생활 할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죠. 지난번에 일부 작전 사령관이 일부 대장이 마지막 저녁 시간 말이야. 저녁도 아니고 말이야.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 병사하고 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정도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군 훈련받은 사람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 안보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군인권센터가 말이죠. 그거 당장 없애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기자들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그 돌마이 새끼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50km면 지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재미동포로서 저는 물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시 앞장을 서야 되는데 군에 별 얘기를 그 군대 나가도 없는 말이야. 군인 것에 대해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군대 나가도 없는 말이야. 군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똑바로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손 들고 계시는 세 분만 또 혹시 가고 싶은데 지금 안 끝나서 못 가시는 분이 있다. 여자분부터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혹시 당내에서 이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황 대표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부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반발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반기라고 막 나오니까 제가 이제 저로 인해서 저는 뭐 솔직히 대표님께 죄송하죠. 저로 인해서 이게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저를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좀 먼저 좀 부담 갖지 말고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황 대표님은 뭐라고? 잘 알았다고 좀 다음 기회를 봅시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덕담해 주시고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지난 5월에 황교안 대표님 뵈었을 때도 제가 사실은 사드 배치 현장 책임자였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사드 배치 현장에서 황교안 총리님 2번 뵈었고 또 그때 1시간 정도 대전에 오셨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저와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춰드려가지고 좀 어렵게 뵀어요. 근데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참 강단도 있으시고 내공도 있으시고 이런 무엇보다도 품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덕담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내 공학을 잘 모르지만 모든 원칙이 군사의 원칙도 있고 지휘통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대표라면 그 대표가 누구든 그분이 황교안 대표든 또 다른 분이든 선출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입장이나 정치적인 그런 저기를 위해서보다는 정말 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지만은 국민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용과 포용으로 우리가 좀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전임 정부의 탄핵을 딛고 일어선 정부니까 정말 국민을 화합하고 정말 참 신바람 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너무나 무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다른 분, 한 두 분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양보하면 안 될까요? 양보. 네. 그 인태훈 주민센터 회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에 보면은 박찬주 대장 자신과 부인에게 협상하면 왜 공감병 직장 앞까지 찾아와 합의를 구하라고 있는 걸 묻고 싶다라고 올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이 차에서 지금 증언 혹은 군인 같은 거 취재원이 되고 있는 공감병들이 약간 뭐 관심 사령이었거나 뭐 약간 이걸 부정했다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앞에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됐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저희가 관여한 일은 아니고 아마 그 공감병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 이 사람이 그 공감병이구나 당사자구나 하는 걸 안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희 부부가 뭐 가서 뭐 했다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벌써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군인권센터의 지금 잘못된 관행입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부부가 찾아가서 뭐 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좀 합니까? 저도 앞으로 정치하려면 좀 그런 거 배워야 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도 그냥 일반 저걸로 국민 한 사람한테 왔는데요. 이 대장님이 우리가 하신다고 가지고 지금 멀리서 왔는데요. 저는 이 당보다가 지금 박찬주 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 크게 나가서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아니고 지금 이 박찬주 대장님은 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즘 갑질이고 뭐고 이게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그 대장에 걸맞게 어느 누구의 정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오히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수입 받으려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뭐 해명하고 이것은 아주 이게 아니라 정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부터 싹 이루는 걸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나라가 바로집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어이없는 만큼 같은 수준의 어이없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 답 안 해주셨어요. 뭐였지? 아까 설명하신 공감병들 중간에 이탈한 병사들이 관심사병이었거나 아니면은 부정을 예. 것으로 이야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헌신한 건강병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중간에 좀 공간 생활이 어려워서 떠난 병사들이었으니까 그건 관심사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총 들고 수탄 던지고 그런 걸 더 내 취향은 이게 아니다. 나는 가서 총 쏘고 싶고 이러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병사를 관심사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한 전우들과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서로 오해를 풀고 정말 그때는 같이 한번 바비큐 또 하면서 이렇게 그 날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대장님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에 입당해서 내년 총선이든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당에 입당하신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 2차 명단이 외교안보 인재라고 당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2차 영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물론 입당을 하지만 그 지금 1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데미지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좀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씻어주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좀 무질서하게 답변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한국당이 저를 뭐 거부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호감도 갖지 않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뭐 중도 확장 뭐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마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네, 저 하나 그 과거에 보도에 따르면 한민국 국방부 장관 시절에 그 부인분의 어떤 지시, 공관병들의 어떤 지시 이런 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 질책성 어떤 경고를 내렸었다 대장님께 그거를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맞나요? 아 그게 맞다가 틀리다고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질책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은 여기저기 정보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박찬주 대장 너를 누군가가 주의 깊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부인분에 관한 부분인 건 맞죠? 그러면? 아, 그러니까 뭐 본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공관 내 공관병들 중에 힘들어하는 병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인권센터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어느 뭐 민간 단체에서 지금 조직적인으로 지금 제가 근무한 지역 이런데 그 다 탐지가 되겠죠. 그 사단장 할 때부터 광범위하게 지금 박 장군 당신을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 혹시 나쁜 방향으로 악용될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 마지막 하나만. 그 부인분이 지금 재판 중이시잖아요. 네. 그 내년 총선 전에 혹시 이 1심 판결이 나와가지고 폭행 또는 감금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 여부에 상관없이 출마를 강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글쎄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고요. 제 변호사님도 굉장히 자신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혹시 공화당으로 출마하실 가능성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혹시 그 한민국 국방장관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드리신 다음에 부인과 결거하셨다는 이야기도 보도로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예. 결과라기보다 제가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그 문무를 겸비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전화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전화로 토의를 하시다가 말미에 저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지금 공감병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또 그것이 다른 데서 이렇게 조사하는 뭐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있지 말고 그냥 서울 가서 생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서로 분리해서 산 적이 있는데 별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본 건 아니고 좀 방문 횟수를 줄였고 또 체류 기간을 줄였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내 한상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찬주 대통령의 이 사태를 위해서 결국은 국방이 상당히 어려졌습니다. 그러면 국방이 어려워지면 전쟁 일어난 이것에 그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앞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선생님 대체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님,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교안 대표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또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고 하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맹목적인 그게 아니라 당 대표시니까 우리는 호불호를 떠나서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한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당에 상처를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지금 대표님이 황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